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돌입해 볼 텐데요. 왜 이야기 안 하지 하셨을 겁니다. 상법 개정안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내용 짧게 정리해드리고 정말로 오늘 상정 표결까지 된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먼저 반응할까 조금 더 종목까지도 함께 들어가 봐서 두 가지 종목 골랐었거든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한국전력 그 내용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작전 이름 상법 개정안 통과. 저건 일단 물음표를 찍어야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 한국전력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재상정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번 상법 개정안 올렸을 때는 우원식 의장이 이제 민주당이긴 하지만 단독으로 상정 자체를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됐는데 그 뒤로 또 이재명 대표도 왜 이러냐라고 해서 민주당이 한 번 더 지금 끌고 갔습니다. 당일날 지난번 때 보면 한 이 시간대쯤에 뭐 우원식 의장이 상정 안 한다라고 해서 그냥 흐지부지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상법 개정안을 막을 뉴스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오늘은 올릴 것 같고요. 표결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수당이면 표결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자, 상법 개정안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82조의 3항. 이사의 충실 의무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저걸 좀 확대해서 보면 좋겠는데 이 이사회라는 곳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충실의 의무를 다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걸 어떻게 바꾸냐라고 하면 회사뿐만이 아니라 회사와 전체 주주를 위해 충실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만에 하나 어떤 이사회가 결정을 막 추진을 했는데 그게 뭐 회사에 혹은 오너 일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전체 소액 주주도 포함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결정을 했다. 그건 이제 법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민사 손배소,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의 배임죄로. 왜냐하면 법을 어겼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LG 엔솔 쪼개기 LG 그런 거 못해요. 이제 왜냐하면 100% 소송이 들어갈 거고 그 법원에 가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뜬금없는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소송을 법으로 막아준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아직까지는 너무 크다. 왜 이렇게 소잡는 칼을 쓰냐. 그래서 상법 대신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몇 개 문제가 된 것만 핀셋 규제를 하자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보면 그동안 너무 일반 주주가 피해를 봐왔기 때문에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전체를 다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을 해놓고 풀어가자라는 게 또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어제 오늘 뭐 재계 관련한 정말 많은 입장 표명 나왔었죠. 배임죄 부담이 너무 크다. 뭐 하나 이사회가 결정할 때마다 계속 소송이 붙을 텐데 그럼 어떻게 기업 경영하냐 이제 이렇게 계속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석 측, 찬대 측 의견들 계속 나와요. 반대 측은 정말 기업하기 나쁜 나라 됐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이제 상법 개정안 무조건 돼야 된다라는 건 대부분의 우리 소액 주주죠. K 증시에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았다. 그런데 한마디도 못했었다. 이제는 소송이라도 할 권리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K 증시, 우리 국내 증시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지켜봐야죠. 오늘 오후까지 보고 상정하고 표결하고 표결 결과 통과까지도 함께 보면 아마 내일장에서는 이 이슈가 분명히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도 리포트도 벌써 나왔습니다. 뭐 가장 크게 반응할 것이 지주사, 지주사 중에서도 현금 많은데 PBR 낮은 기업들 1차 타겟들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통과가 된다는 가정하에 두 기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하나는 포스코 홀딩스, 하나는 한국전력인데요. 먼저 포스코 홀딩스를 좀 골라보면 포스코 홀딩스는 포스코 그룹의 홀딩스, 이 지주회사잖아요. 근데 여타 지주회사랑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금융지주회사와도 비슷한 부분인데 오너가 없는 홀딩스입니다. 저 큰 포스코 그룹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최대 주주는 6.87%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고요. 저 포스코의 지분은 다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저 포스코 홀딩스 밑에 포스코 홀딩스 자체도 철강 사업을 하죠. 포스코 인터, 포스코 퓨처, 포스코 건설 저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 사업 지주회사인데 오너가 없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한 6.87% 정도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가장 빠르게 주주 환원과 밸류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지금 또 보면 철강 2차 전지 소재 또 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게 되면 지주사 프리미엄은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주고 있지 않아요. PBR은 0.48배, 오로지 철강 사업만으로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해왔던 게 지금까지 포스코홀딩스의 현황이었다라고 하는데, 철강 사업도 지금 뭐 철강 알루미늄 관세부가 트럼프를 하지만 그 이면에 오히려 주가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 대륙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잘하는 저탄소 철강, 수소 환원 제철 이런 것들이 어필한다면 오히려 263만 톤 우리의 관세, 이 철강 쿼터가 풀리는 게 포스코에게 나중에 중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거든요. 게다가 소재에서도 리튬 쪽은 모르지만 니켈은 지금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분명히 실적이 올라간다. 근데 여기에 상법도 개정되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주 환원을 요구가 나오게 되고 결국 강력한 주주 환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 포스코홀딩스 자체적으로 사업 구조도 탄탄한 데다가 철강 쪽 또 니켈 쪽의 반등까지 노릴 수 있고 오너가 없다라는 부분, 이것을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를 하나 골랐고요. 다음에 이번에 또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왜냐? 저는 상법 개정하고 나면 한국전력 같은 회사들은 이제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제 투자에 좋게 흔들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전기요금 올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 한국전력은 이제 현 시국에서 어떻게 전기요금을 올리겠느냐, 뭐 절대 안 된다 하고, 뭐 새로운 정권 어떻게 돼도 이제 전기요금은 몇 년 내 못 올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상법 개정안이 된다면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해서 전기요금 인상의 강력 요구가 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의 주가는 완벽한 정비례를 갖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고작 산업용 이 용구 평균 9.7% 올렸는데 요거 가지고 지금 4년 만에 흑자가 8조 3천억이 그냥 떡하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금만 올리면 그냥 한전은 흑자하고 주주환원, 이게 그냥 공식처럼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2021년, 2023년에는 연속 적자, 그때 어거지로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전기요금을 눌러놔가지고 지금 한전은 부채가 205조. 그러니까 적자도 나지만 부채가 계속 쌓이면서 205조. 이게 말이 됩니까? 205조짜리의 저 부채를 지고 있는 기업이 상장돼 있다? 이게 참 그렇죠. 게다가 132조가 차입을 한 거기 때문에 올해 또 35조를 상환해야 되고 이자가 거의 매년 4조 이상, 4조 5조 돌입니다. 하고 이게 우리는 전기요금을 안 올려서 뭐 좋은 것 같지만 또 돌고 돌아 세금으로 메워줘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할 때 왜 한국전력이냐? 주주들 있잖아요. 또 한전에 뭐 큰 손들도 있지만 개인 소액 주주들이 이제는 전기요금에 대한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를 따지겠고, 분명히 이제 인상 요구 또 뭐 소송들이 함께 들어올 수가 있고, 외인 비중이 16%나 됩니다. 뭐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보고 있지만은 상법 개정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가 또 한전을 어떤 요구를 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자, 오늘 상법 개정안 이슈와 함께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까지도 이야기를 좀 넓혀봤습니다.